네, 더 1부는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정리를 해드리는 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국회 과방위에서 오늘 10시부터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쿠팡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또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예. 그 사유가 글로벌 CEO고 170개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라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불출석 사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맹탕 청문회가 우려됩니다. 국회 차원에 또 정부 차원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윤 전 대통령 첫 판결 관련 소식인데 다음 달 16일에 선고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서 열리고 있는 특수근무 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입니다. 예.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지금 사건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국무위원 계엄심의 의결권 침해, 그리고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혐의입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재판부가 예.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제 1월 16일에 선고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내란 특검이 7월 19일에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6개월 안에 이제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이를 준수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면서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재판 결과는 어떻게들 예상을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내란 수계 재판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하는 게 구속기한 만료일이 1월 18일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고 예정일 이틀 후기 때문에 예. 직위원 재판부가 뭐 그때까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일말의 기대를 안고 그런 요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법조계나 아니면 변호인들이나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예. 이제 이번 재판에서도 이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이제 구속영장도 나왔었고 예. 그리고 이제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철조망을 두르고 버스로 산성을 쌓는 등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갈게요. 두 번째 소식은요. 친한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국민의힘 내홍 최고조입니다. 네. 그 당무감사위원회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윤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2025년 9월에서 10월까지 다수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또한 극우와 사이비 교주의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 종교 차별적 발언을 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제 제 양심대로 행동할 것이고 나는 이것이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도 당론의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 찍기에 해당하고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 최고는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과 다른 의견은 망상, 파시즘, 사이비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이유를 댔는데 당 윤리위원회 권고한 거기 때문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당 윤리위원장은 이제 선임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중징계를 내려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이제 당 지도부에서 아마 장동혁 체제에 맞는 윤리위원장을 선임할 거고 그러면 네.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2년의 중징계를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여상원 변호사가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의 촉구를 결정하고 이제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주의 촉구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당무감사위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너무 징계가 약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심의를 본 거죠. 그래요. 네. 잘 들었고요. 김두영 전 최고위원이 크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이제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도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관심을 모았는데 예. 이호선 위원장은 일단 관련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저번 주에 중간 조사 결과 공지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친한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발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건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라면서 당원 게시판에는 익명이라도 써서는 안 되는 일종의 기준이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건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쓴다는 건 스스로 보호할 만한 개인정보 이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좀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그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오고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전날 이제 자신의 블로그에 예.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는 야.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 출애굽이 예. 구약성서에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단계 조사에 반발하는 친한계를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인단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전 대표도 이제 그걸 인용해서 하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 갈등이 지금 점차 이제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세지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서 예. 이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민의 내용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TK의 중진들 간에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친한계들까지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우군으로 예. 장해찬 전 청년 최고를 이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 부원장도 이제 한 전 대표를 향해서 당내 고름을 짜내야 된다라는 또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점차 이제 발언도 세지고 갈등이 예. 진짜 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갈게요. 세 번째 뉴스는요. 여야 정치인 접촉 통일교내 엇갈리는 진술입니다. 네. 자, 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열린 한학자 총재와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판에서 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이현영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전 부회장은 윤 전 본부장이 정치계 인사들에 접근한 건 한 총재의 지시가 아닌 그의 독단적 행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 참 어머니로부터 명분을 얻으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에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라고 반박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야 서밋 행사 참석 관련해 그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이재명 측에서 각각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요. 한때는 이 통일교 2인자 3인자 자리까지 올랐던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네. 자, 증인 진술 엇갈린 증인 진술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뭐 이제 서로가 이제 각자가 왜냐면은 지금 통일교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줄을 서가지고 어디에서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신들끼리 종교 내부에서 갖는 알력 다툼인 거고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다 보면 통일교 수사에서도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민주당을 향한 금품 수수 의혹이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피의자 신문에서 뭐 민주당과 가까웠다. 그리고 뭐 현 정부의 장관 끝 4명이 어프로치했고 2명은 한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특검도 민중기 특검까지도 곤란하게 만들었었거든요. 2017년부터 2021년 그 사이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국회의원 리스트를 말했고 이제 자신의 이제 결심 공판에서 이걸 다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정작 결심 공판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틀 뒤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와서는 세간에 회자됐던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져야겠네요. 근데 어떤 이제- 말이 진실인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작을 윤영호의 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뭐 계속 말을 바꾸고 하면은 경찰의 수사에서도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뉴스 볼게요. 더 눈여겨볼 뉴스는요. 1,000만 탈모인에게 희소식. 탈모약 건강보험료 적용될까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 보고 때 직접 물어보는 거 저도 봤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부터 생중계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예. 매일 3시간씩 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기자들도 업무 보고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예. 그러던 중에 이제 어제 이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가 나왔는데 이제 예. 이 대통령이 주문을 했는데 이제 많은 이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아.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건데요. 예, 예.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가 아니냐며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이 탈모약 건보 적용 이야기 처음이 아니었죠. 맞습니다. 탈모약 건보 적용 확대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시 2030 남성 유권자들한테 이제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예.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닙니다. 심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로 심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대선 공약은 이번 대선 때는 또 뺐다면서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워낙 급하게 대선이 진행되기도 했었고 예. 이제 내란 상황에서 내란 수습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던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확행 공약들은 좀 많이 부각이 안 됐었죠. 그랬군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실제 탈모약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건보 적용이 될까요? 아직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아. 정은경 장관도 이제 업무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도입 필요성 검토나 재정 규모 추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최종 적용까지 소요 시간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저 뭐 탈모 문제가 이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만 인구가 나올다라는 예.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요즘은 이제 탈모를 2030 젊은 층들이 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취업이나 결혼 그리고 이제 어떤 자신감 문제 그런 거에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건강보험 적자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게 가장 예. 큰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대통령도 뭐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이제 그 횟수라든지 아니면 총액을 좀 제한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자,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